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0일의 발송배전 기술사 3, 4교시 리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교시입니다. 3교시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배전솔로 요 문제죠. 부하율 문제. 저번에는 요거 송전단에 가까울수록이 아니고 다른 게 나왔죠. 뭐 이거 그 네 가지 균등부하라든가 송전단 가까운 거 그리고 말단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 이런 거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반드시 골라야죠. 그 절연 방식 네 가지 이렇게 고르시고 그런데 이제 네 개에서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것도 나왔던 거고 이것도 한번 나왔던 건데 근데 저번에 이거 한번 나왔다고 준비하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좀 내용이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건데요. 이걸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좀 힘들죠, 이게. 그리고 EMS 같은 경우도 이게 자료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력계통공학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논문 같은 거 보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에. 그래서 요 두 문제 반드시 고르시고 요 1, 2, 3, 4번 중에 두 개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교시입니다. 4교시는 이렇게 전부 문제가 잘 나와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걸 써야 문제의 점수가 잘 나올지 바로 보이는 건 이런 거죠. 이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골라야죠, 이거. 그 다음에 비속도 문제요. 이게 비속도 관계식 유도하는 것도 뭐 크게 변별력이 없거든요. 관계식 유도 잘해야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 수차 비속도 범위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소문제가 그 수차의 회전 속도 결정 방법을 물어본 거잖아요. 이것도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그래서 1번, 4번은 반드시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득점 받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골라야 되는 게 그리고 전력 원선도도 이것도 전력 원선도도 여태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5번 문제에 있는 전력 원선도 골라야 되고 그 3번 같은 경우도 이게 아주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한 두세 번, 네 번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122회 때도 물어봤고 90몇 회도 물어봤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아무리 잘 써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게 PF 대용량 전원이 탈락했다는 것은 유효 전력이 갑자기 떨어져 나간 거죠.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관계를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이 나오고 고득점이 잘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처럼. 그래서 딱 떨어지는 문제는 2번이랑 6번 중에 이렇게 하나 고르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EMS입니다. EMS. EMS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스카다와 연계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그 전력망을 통틀어서 제어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건축 전기에서는 BEMS라든가 뭐 햄스 뭐 집에서 하는 거, 공장에서 하는 거, 빌딩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정리를 각각 하거든요. 근데 이 답안의 폼은 똑같습니다. 뭐 EMS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잖아요. 뭐 빌딩이라고 하면은 빌딩 내에서 아니면은 홈이라고 하면 홈 내에서. 근데 이 규모만 다를 뿐이지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라든가 뭐 하나의 답안 포맷으로 구성도 그리고 구성 요소 뭐 이런 거만 간단하게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준비하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EMS를 선택을 했다면은 고득점을 받을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력거래소 실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SMR이죠. SMR인데 이게 저번에 한 번 나왔죠. 한 번. 근데 한 번 출제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지나가는 문제로 어떤 게 나왔어요. 무슨 A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다 그래서 다음에 요걸 또 준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문제가 또 언제 지나갔어요. 그럼 요걸 또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나왔으면 우선 눈여겨보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준비하는 거죠. 그럴 거면 한 번씩 나온 거 그냥 준비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수험 범위도 늘어나고요. 수험 기간도 늘어나고요. 지쳐요. 이걸 하나, 두 개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개에서 한 250개 아이템을 준비하거든요. 발송 버전에서. 근데 이런 걸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은 얘들을 까먹어요. 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얘들을 이제 서서히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SMR이 2번 나왔으니까 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 놔야겠죠.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냥 종류 그 두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우리 원자로 크기만 좀 줄여놓고 그 모듈화 해가지고 뭐 케이스 하나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 변전소의 적정 용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변압기의 적정 용량 선정이에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죠. 근데 건축전기에서는 그 빌딩 내에 변전실 위치 선정이라든가 변압기 용량 상정 이거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의 기본 문제거든요. 근데 발송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이 발송에서는 어느 지역에 뭐 인천 뭐 인천이라든가 어떤 땡땡 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변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분산 부하율이라든가 분산 손실 개수를 정리할 때 여기 중간에다가 부하 중심에다가 변전소를 짓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 부하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전압 강화도 적고 전력 손실도 적고 근데 그런 거지만은 이제 발송 배전 분야에서는 이런 민원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죠. 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근처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뭐 미관상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적으라는 건데요. 요것도 이 그 설계 규정에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뭐 이런 기본 내용으로 얼버무려서 쓰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고득점 맞기에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준비를 안 해갔다면은.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힘듭니다. 시험장에서. 자, 그 다음 3교시 4번 문제입니다. ESS죠. 분산 전원에서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 이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은 우리가 부하율 향상 대책. 이 부하율 향상 대책이지 않습니까? 일부하 곡선에서 여기서 에너지 ESS의 필요성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특히 분산 전원에서의 입장을 좀 써줘야 돼요. 그냥 뭐 부하율을 증가시킨다 아니면은 첨두부하 발전소의 가동을 좀 줄여서 뭐 SMP를 줄인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 분산 전원에서의 그 개통 관성이라든가 개통 관성 그리고 불확실성 요런 거 관점으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산 전원에서의 에너지 저장 필요성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딱 그렇게 논리적으로 좀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용도에 따른 에너지 장치의 분류. 그 에너지 장치의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원리에 따른 분류. 우리가 맨날 정리하는 게 원리에 따른 분류 아닙니까? 그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이런 거 준비하는데 용도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 무슨 용량에 따른 분류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물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슈퍼커패시터. 요거는 한번 나왔었죠 또. 이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다 그래서 요 근래에 나왔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좀 띄엄띄엄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냥 전회차 나와도 바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나왔다 그래서 다음 회차 안 나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교시 1, 2, 3, 4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르기 좀 고득점 맞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골라야 되죠. 이거는 우리 발송배전 분야에서도 또한 건축전기 분야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고 아주 연관성이 많은 중요한 내용이죠.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단절연 요 네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딸랑 적어주면은 이게 또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써요, 이거는. 그래서 뭐 유효접지부터 끌고 와가지고 피레기 제한전압까지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감절연, 단절연까지 끌어오는 거죠. 뭐 피레기를 이용해서 계통의 뭐 일선지락 시의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을 좀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게 이 저감절연과 단절연이 가능해진다. 이런 결과까지 딱 써줘야 이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냥 요것만 딸랑 써주는 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6번 아까 반드시 골라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예요. 손실계수와 부하율 관계, 요건 우리가 정리를 하죠. 이렇게 쭉 서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번 목차고 이게 2번 목차인데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있죠. 뭐 균등, 이 균등하게 있는 부하 있지 않습니까? 그 송배전 공학 보면은 균등한 거 있고 말단에 집중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지금 송전단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말단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스탠다드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류 방정식이 있죠. 1-x의 제곱에 뭐 이렇게 있는 거 있고 1-x 송전단에 가까운 전류 방정식은 요거입니다. 근데 전류 방정식 구하는 것도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에 전류 방정식을 외워가야 되는 게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 가가지고 이 전류 방정식까지 이걸 유도해내고 그 다음에 분산 부하율과 손실계수 이거를 가서 풀어내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세팅된 상태에서 가서 적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3분의 1, 5분의 1이 나오는 거를 우선 다 외워놔야죠. 그렇게 해서 이 계산 문제라는 게 가서 뭔가 논리적으로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가서 쭉 풀어주는 거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1번 문제입니다. 4교시는요, 6개를 다 고를 수 있는 아주 기본 문제인데요. 이게 그런 게 더 어려워요. 6개 다 쓸 수 있으면 어떤 걸 고득점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시험장에서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4교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4교시 문제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6개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기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그나마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것부터 써야 돼요. 가장 잘 나올 것부터.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본 게 비속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소목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를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뭘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쓰다가도 문제를 또 읽어보시고 그래야 돼요. 계속 쓰다 보면은 배가 이제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답안 쓰다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없었으니까요. 개념부터 봅시다. 개념은 비속도의 정의 쓰라는 거고 비속도 관계식 유도.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그 개념 쓸 때 그 기하학적 상사 그 숫자 조그만 거랑 큰 거 이렇게 뭐 이거 하나 이거 발전공학에 있죠. 이거 하나 그려주시고 그림을 좀 있어 보이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속도 관계식 유도 우리 1254 1254를 외우고 가죠. 이거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1254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1254까지 쫙 유도해 주시고 이거죠. 1254가 비속도 시기. 그래서 1번 보기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2번 보기는 이게 언뜻 보면은 생소한 걸 물어보는 것 같지만은 또 우리가 아는 걸 물어본 거예요.
각 수차별 비속도 범위. 그러고 보니까 3개 물어본 거네요. 이게 목차를 이렇게 줬다 그래서 뭐 1번 개념 및 비속도 관계식 유도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목차를 같이 묶어서 가면은 그 넘버링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 개념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짜는 거 뭐 1번 개요부터 안 시작해도 돼요. 이거는 이 개요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뭔가 큰 포괄적으로 물어봤을 때 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걸 왜 쓰는가 이 개요적으로 먼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개념부터 나왔으니까 그냥 이 목차대로 가는 거예요.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요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바로 들어가야 될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1번 개념, 뭐 기하학적 상사 그림이라든가 1번 보기가 기하학적 상사, 그 다음에 비속도 정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따로 나눠놔야 이 넘버링이 안 모자라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번 뭐 1, 기억, 니은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솔직히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2번 비속도 관계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여기 3번인데 여기도 각 수차의 비속도 범위와 수차 선정 시 비속도 응용 방법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각 수차별 비속도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표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차별 그거 적어주시고 4번 그 다음에 이것도 회전속도 산정 방법이 아니고 이 목차 그대로 써주는 거죠. 요거 수차 선정 시 비속도 응용 방법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 회전속도 결정 방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진 목차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이 목차에 대한 거를 채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답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기준만 딱딱 쓰면은 이게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아마. 뭐 전력계통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전력계통에서 상정할 수 있는 고장 종류들 뭐 전압 이상이라든가 뭐 지락, 단락 요런 거이고 그 전력계통의 고장 우리가 상정하는 거 그런 간략하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재폐로 협조 요거는 동기화죠. 동기화 그 동기화 병입시키는 거라든가 뭐 사고 시에 하여튼 그 기준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0.5초 안에 탈락시켜야 되고 5분 뒤에 병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도 그 기준이 있죠. 다 기준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살을 좀 덧붙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냥 그 기준만 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이 문제가 만약에 처음 나왔다. 근데 기준만 썼다. 기준만. 처음 나왔어요. 만약에 기준만 쓰면 고득점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접지 협조라든가 그 GI 델타, GI 델타, 델타 GI 뭐 이런 거 그거라든가 요거 연계 기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만 쓰면 점점 이 점수도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점수가 점점 안 나와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잘 쓰기 때문에 살을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이게 122회 때도 나왔고요. 그냥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은 대용량 전원이 전력계통에서 탈락 시 아까 부하가 떨어진 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전원이 떨어진 거네요.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어쨌든 그 전력계통공학에 이 전력계통은 하나의 큰 회전체라고 했죠. 근데 대용량 전원이 탈락했는지 제너레이터가 떨어졌는지 부하가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용량 부하가 탈락됐다. 그러면 전력계통의 주파수는 상승하는 걸로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대용량 전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저하하는 걸로 이제 기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력 계통이 갑자기 탈락 시 계통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파수 떨어지는 게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사고 파급. 부하는 많은데 이 발전력은 적다. 그러니까 다른 발전기가 또 파급이 될 거고, 또 대용량 전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 단위기 용량이 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발전소가 아니고 엄청난 대용량 발전소죠. 그러니까 대용량 발전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조그만 발전소들이 그걸 다 분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과부하가 오고 캐스케이딩 현상으로 연쇄 탈락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PS까지 나와야 되고, 하여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진짜 이 발송 배전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핵심 내용만 세네 페이지로 딱딱 해도 글쎄요, 이게 점수 맞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겁니다. 우린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파수는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 대책 같은 거는 뭐 단위기를 줄여야 되고 SPS로 뭐 꼬리 자르기 해서 부하 차단하고 그런 건데요. 이게 고득점 맞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발전 특성 정수 K 요거를 이용해서 잘 써줘야죠. 근데 우선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선. 뭐 이거 연습 문제 PF 제어에서 PF 컨트롤의 연습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연습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요새는 답만 맞추면 점수를 잘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지금 연계 운전 안 하고 있을 때, A계통, B계통 떨어져 있을 때, A계통, B계통이 지금 떨어져 있죠. 여기서는 뭐 단독 계통이니까 그런데 2번에서는 연계 운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계 조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 연계 운전 종류 있지 않습니까? FFC라든가 뭐 TBC 요거까지 이제 끌고 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A계통이 대용량이죠. 그러니까 A계통 기준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까지 써주면은 완벽하죠. 시간이 남는다면요. 이런 거 막 한 5분이면은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해 놓고요. 뭐 3번 결론. 이거 연계선로에 이거 주파수 제어 방식 요거까지 써주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면 75점 나오죠. 단 답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전력 원선도입니다. 전력 원선도가 제가 기출문제 분석해 드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계산 그 전력 원선도를 이용해서 뭐 조상 용량을 구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가서 25분 안에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할 수 있죠. 원선도 공부를 진짜 한 달 해요. 원선도 공부를 한 달. 그러면은 원선도 나오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데 그렇기에는 할 게 너무 많죠, 우리. 그리고 뭐 조금만 변형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가지고 손으로 원선도를 그려가지고 그걸 뭐 해석하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0제 정리해드린 거에서도 거기서도 말씀드렸어요. 원선도 너무 어려우시면 하지 말라. 할 거면은 기본 유도 공식, 유도식 있지 않습니까? 유도식. 요것도 어려워요, 그거. 그 뭐 PS 마이너스 M 다 까먹었습니다, 저도. 이 수험생 아니면 이건 뭐 알고 있을 필요도 없죠. 뭐 어쨌든 전력 원선도의 개념이니까 그 정의 써주고 개념이 나왔으면은 그 전력 원선도도 그려야 되고 이거 나온 수식도 좀 적어줘야 되는데 이 결과 수식만 적어도 될지. 근데 또 전부 유도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그 결과 수식만 적어주고 원선도 수전원 송전원 적어주고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2, 3번 보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2번 보기는 요거는 별로 안 돼요. 이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사항 이거 뭐 한 5-6개 그거 5-6줄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2번 보기도 뭐 별로 쓸말 없고 3번 보기 이거 요거는 그 전력 원선도 요거
이 부하 곡선이고 이 수전원이죠. 요거 갖다가 좀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이거 해석하는 것도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되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이 수식을 유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5번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를 내가 전력 원선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도하다 보면은 이거 막 두세 페이지 가거든요. 그럼 한 15분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번 요거 해석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막 22분 흘러가 있어요. 그럼 3분 안에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번을 잘 못 쓴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시험장에서 그 플레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평소에 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답안을 써보셔야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배전솔로의 전압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뭐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말이 없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라서. 그 다음에 직류와 교류 배전솔로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수식을 이용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전압 강화 설명하고, 직류에서의 전압 변동률, 교류에서의 전압 변동률. 이 직류 전압 변동률은 122회 10점 문제로 처음 나왔다가 이게 지금 두세 번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필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회차 있지 않습니까? 회차가 늘어날수록 이 정리 범위가 점점 늘어나요. 범위가 점점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이 새로운 곳에서 계속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두세 번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회차가 지날수록 사라지는 문제, 잘 안 나오는 문제, 그런 거는 이 범위가 늘어나는 거 비해서는 조금 사라지는 게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 게 그 과거에 90몇 회 때는 활발하게 나왔던 765 배전, 765 배전이 아니고 송전이죠. 765kV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765를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승합의 이점에 대해서는 정리하니까. 근데 765는 안 나오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직류선로라든가 이런 게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좀 회차가 올라갈수록 정리 범위는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리뷰를 마쳤는데요. 뭐 제가 매 회차 리뷰하는 내용은 똑같죠. 잘 나오는 내용 정리해서 잘 나오는 내용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고득점 받을 만한 거 먼저 기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뭐 400분은 아니더라도 뭐 100분 잡아서 뭐 5문제는 뭐 10점짜리라든가 두 문제는 25점짜리에서 100분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정하셔서 한번 문제를 정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 한 5-6번 떨어지다 보면은 좀 감이 와야 되는데 0점이 좀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타겟팅이 좀 모여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고 뭐 아무로 해도 0점이 안 잡혀요. 그러면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럴 때는 우리 이타에서 모의고사 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셔서 한번 합격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130일의 3, 4교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